네, 지금 시각 8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국내 증시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어제 시장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좀 네. 천천히 다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뭔가 좀 급하게 오른 느낌이었네요. 네, 왜? 좀 뭐 맛있는 음식이 왔어요. 예. 그걸 갖다가 그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좀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또 데펴서 먹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 오늘 안 먹으면 다 상할 것처럼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폭식한 느낌. 폭식한 느낌. 그 어제 사실 시장 저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전강후약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근데 했는데 더 쭉쭉쭉 뻗어갔었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까 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긴 했는데. 예, 오늘 살짝 이제 미국 증시도 어제 장 후반에 조금 이렇게 밀리면서 네. 심지어 다우하고 S&P 500이 하락 마감까지 했는데 우리 장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고비 같아요. 고비. 여기서 이제 안 밀리고 예. 쭉쭉 이제 뻗어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어제 과속을 했고 네. 결국 미국 장 눈치를 봐야 되느냐? 오늘 조금 이렇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쉬어가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전문가 모셔서 시장 이야기 좀 직접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일단 뉴욕 증시 지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단 전강 후약이었다라고 네네.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 좀 약간 기대치가 좀 있게 출발했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지수 단에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지수가 그나마 좀 많이 오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좀 많이 올랐었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좀 한 5.9 정도 올랐었고, 리비안도 좀 많이 올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일단 좀 올랐던 것이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나 뭐 항공주와 같은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서 많이 이제 올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약간 혼조세 마감이 되었지만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전기차 중심의 기술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주나 뭐 항공주, 뭐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유난히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존슨앤존슨이나 뭐 머크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그림이 안 좋게 나오던데 말이죠. 그쪽이 최근에는 아웃퍼폼 하더니 약간 또 분위기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그렇긴 한데요. 그동안 뭐 좀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가 일단 뭐 약간씩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순환매 개인적으로 보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썩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좀 올라갔던 모습들 이제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진짜 새해 첫 주 조금 우려도 없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그 새해 첫날 이제 방송 나왔던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그랬죠. 네. 그때가 가장 좀 저점이길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지수로 볼 때 2180선이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작년 10월부터 12월 이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인데 지수 단으로 볼 때는 상단이 2,500이고 하단이 2,300일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연말 갔을 때 2,300보다 더 내려왔었고요. 맞아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 연초 새해가 바뀌고 나서 좀 오르길 기대했는데 전혀 분위기 바뀌는 거 없이 밀리는 모습이 한 이 거래일 나왔었습니다. 네. 그랬죠. 당시에 맞아요. 이제 네. 나왔던 이야기 아시겠지만 그 배당 수요 때문에 들어왔었던 그 아하. 물량들이 연초에 이제 쭉 나왔었고 그 물량이 진짜 다 나가고 나니까 결국엔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주가는 좀 꾸준히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지수 단에서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앞서 뭐 앵커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나. 그래서 사실 떨어질 때도 불안하긴 하지만
올라가면서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대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는 거죠. 이것도 급하게 올라갔다가 예. 급격히 또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단에서 한 2180선 여기만 네. 잘 지켜준다고 할 경우에는 1월 달에는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180 이요. 네, 오늘 뭐 설령 좀 밀린다 하더라도 또는 이번 주 주말로 가면서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급격히 밀리는 모습은 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바닥권에서 약간은 좀 올라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도 특히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최근에 또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는 또 뭐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사니까 예. 이제 한간에 표현하기로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 예, 외국인들이 확실히 우리나라 매수할 때는 지수는 돌아온 건지 분명히 발만 담근 건지 모르죠. 예. 그렇죠.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단기적이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죠.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어느 섹터를 들어오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부터 무조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뭐 6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 게 일단 수급의 특징이었고 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실적이 안 좋다 이야기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올라간 게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사실 1월 달에 초에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해서 좀 급격하게 좀 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900억 정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물량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또 이 물량들이 나가면서 지수의 변동을 좀 줄 것 같고요. 어제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보험 쪽입니다. 보험 보험이요? 쪽이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매수 안 했고 12월 달에도 사실은 매도 기조였는데 보험이 어제 1,350억 굉장히 크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험도 일단 증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이렇게 화면에도 정리돼서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들 면면을 보면은 깔끔해요. 그래 좀 왜 어떨 때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다 보면 야 저런 것까지 손을 대야 돼? 아. 이런 싶은데 예. 대형 우량주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낙폭이 종목들. 과했던 예. 종목들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그렇죠. 기업들 그런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저기 뭡니까 저 대표님 지금 얼추 이제 대충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그 2차 전지 쪽에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그쪽이 너무 여기저기서 이슈가 됐었어요. 열기도 뜨거웠고. 뜨거웠고 예. 네. 어제 일단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네,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3분기가 어떻게 보면 피크가 된 거죠. 4분기에 떨어지는 이제 수치가 분명히 확인이 됐으니까.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아니었나요? 네네 그렇죠. 연간으로 예. 볼 때 그랬는데 예. 분기로 보면은 3분기가 가장 좋았었고 네. 4분기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12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전기차 좀 안 팔리고 있다. 예, 차량 인도분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약간 슬로해진다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확인된 게 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오늘 주가를 봐야겠지만 과연 저점 찍고 반등해 주는지는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약간 내려갔던 그 분기 단위로 볼 때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었던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드하고 손잡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튼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뭐 지금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네.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구멍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 5년, 10년 계획 세우고 네.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뭐 한두 달 밀리거나 뭐 반기 밀릴 수 있겠지만 쭉 투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SK온이 뭐 손을 놨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잠깐 투자를 제가 볼 때는 보류한 거죠. 사실 그런 네. 차원에서는 배터리 업체가 됐던 뭐 소재 업체가 됐던 간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밖에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제 일단 확실히 좀 눈에 떴던 것들은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이 강하게 바이오 올랐었죠. 쪽이요. 네, 예. 바이오 섹터 확실히 올랐었는데요.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 뭐 메디프론, 피플바이오, 아이큐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그 주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주말이 되겠죠. 6일 미국 FDA 쪽에서 그 일본의 에자이,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젠사가 합작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이 치료제, 이 상표명을 레캠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임상이 사실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거를 일정 정도 조건부 승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가속 승인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승인해가지고 품목 허가, 그러니까 약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중에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좀 확보가 되면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정식 승인해 준다라고 하면서 가속 승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치료제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예. 이제는 초기에 아마 알츠하이머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들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일본의 기업들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는 사실 발병 원인도 모르고 네. 특별한 치료제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너도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들 기업들도 그 기대감이 주가에 같이 좀 반영된 게 어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혁신인데. 어마어마한 혁신이고 제발 나와줬으면 싶은 그러니까요. 분야이긴 한데 예. 이 워낙에 이쪽은 그러다 적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알츠하이머 관련주 얘기를 주셨고 또 혹시 다른 특징주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또 좀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쪽이 네, 확실하게 네, 좀 움직였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CES 2023은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예. 그 역시 지난주 주말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 한종희 이제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사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야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 M&A였고 두 번째가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EX1 버전으로 해서 보조기구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이 재작년부터 로봇 TF팀 구성도 하고 사업부 승격도 하면서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최근에 뭐 지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것도 알고 있었는데 로봇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고 이게 시제품이 아닙니다. 양산 제품을 내놓겠다고 한 그래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 시니어 케어라고 해가지고 하체 근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이나 네. 또는 뭐 재활 치료에 예. 이제 필요한 일정 정도 웨어러블 형태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 제품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제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때 관심 받은 기업들이 물론 시장에서 익히 알려져 있었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 건 당연했는데 어제 제가 눈여겨봤던 기업이 바로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인탑스를 인탑스. 네, 왜 눈여겨봤냐면 원래 인탑스가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케이스라든지 전자제품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협력자 관계에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 서비스 로봇을 대신 생산해 줍니다. 위탁 생산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레퍼런스 때문에 향후에 삼성이 로봇을 만들 때 아마 이 회사에게 물량을 줄 거다. 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 한종희 부회장이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인탑스가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회사가 물량을 받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탑스가 어제 좀 주가가 평소보다 좀 많이 올랐다. 이게 좀 네.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개장 전까지 뭐 한 10여 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가 좀 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일단은 뭐 상승이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금일장은 뭐 최근 이어지던 상승세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등 분위기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나 금요일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의 관망 심리와 일부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해 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뭐 대형주가 좋은 흐름이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덜 상승을 했었던 업종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일은 2차 전지 관련주와 소비 회복주가 다시 힘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영업이익 호실적 발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배터리와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인 삼성 SDI나 코스모 화학 등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와 함께 춘절 연휴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소비 회복주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지와 한국콜마 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의 CPI와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시장이 상승을 해버린다라면 오히려 시장 자체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주 후반에 발표될 때까지는 이제 건망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추가로 상승세가 혹시라도 더 가파른 모습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을 좀 늘려가는 전략들이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만약 시장이 장중 등락을 거듭하거나 소폭 하락세를 좀 보이는 시점을 보이면 오히려 공략의 시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호재가 시장의 버팀목이 되겠지만 시장의 빠른 상승을 이끌 새로운 호재가 없어서 당분간 박스권 장세 안에서 반복 매매한다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전화기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이제 개장까지 이제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단숨에 2350선까지 회복이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358포인트죠.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0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형주들 위주로 탄력적인 오름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장 지금 혼조세 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포드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오늘 주가 흐름 호가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 강세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47만 4,500원이죠. SK하이닉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 오늘 2% 강세 예상됩니다. 오늘 2차 전지 셀 업체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네요. 삼성 SDI도 역시 상승 예상되고 그밖에 현대차, 네이버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 흐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 예상되고 LNF도 마찬가지죠. 1.3%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됩니다. HLB 0.9%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1,800원.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호가에서는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소장님 2차 전지 소재 쪽, 셀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좀 바이오나 제약 쪽이 어떤 이런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글쎄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가요 분위기가? 오늘 이제 체결 예상가 우리가 우리가 느낍니다만 체결 예상가하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좀 다를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카카오 그 형제들 페이나 뱅크나 카카오뱅크 이런 쪽들 보면은 주가가 그동안 한 두어 번씩 막혔던 레벨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한번 열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이고. 약간 저항, 기술적 저항 구간인 건가요? 네,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싶고 환율 아마 NDFC에서 봐서는 한 38원 근방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환율이 1238원이요?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지만 어차피 1220원은 한번 가긴 가겠지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와서 환율은 예를 들어서 전장 후강인지 지수는 전강 후약인지 지금으로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연초에 큰 장 서는 겁니다. 연초에 큰 장 선다고요? 그러니 지수가 윗꼬리 달리고 환율은 아랫꼬리 달리고 이러면은 또 조심해야 되나 싶은가 그런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얼마나 스마트하신지 지금 어제 많이 팔았어요. 우리 또 채팅창에 우리 애청자분들 말씀 서로 나누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거 하세요. 스마트하세요. 앞뒤 안 가리시는 게 아니고 네. 조심할 거 조심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계셔요. 그 저희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도 이 체크해야 될 것만 딱 콕 집어서 체크하고. 네, 네. 그 이렇게 뭐 헛소리 하다가는 시청자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뭐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뭐 메인 이벤트는 제가 볼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 예.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섹터에서 일단 뭐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연초에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IT 쪽에서는 CES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가장 이제 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 이후에 또 뭐 소위 말하면 라이센싱 아웃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보도기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행사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가 공식 초청 받은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더 크게 폭넓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중소기업단에서는 뭐 잘 꾸준히 좀 참여했던 뭐 유한여행,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비롯해서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같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ABL 바이오나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기업들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작년에 또 기술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번에 지금 참석하는 것들 주목해보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좀 약했는데 작년까지 해서 임상이 꽤나 좀 진행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좀 많이 맺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미국 쪽에 이제 CMO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일부 사업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행사 이후 좀 보도 기사가 되면서 좀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이 바이오 특히 이제 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사실 이 고금리 상황에서 썩 좋지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사실 임상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데 돈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잘 소개해가지고 파트너십을 최대한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몇 개라도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대표님께서 그 답변하시기가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얘기가 많다 보니 그 신풍제약 말입니다. 네네. 그 회사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칼도 많고. 일단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깔끔하게. 네, 일단 신풍제약 같은 기업은 제가 볼 때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애초에, 깔끔하게. 네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이제 기업을 판단할 때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판단하는데 네. 일단은 좀 시끄럽게 무언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네. 사업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업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신풍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허풍처럼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완전히 저는 거르자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좀 거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초청받는 기업들, 가는 기업들 사실 이상한 기업들 부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머리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하는 거니까 네네. 제가 볼 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다고 하는 기업들 사실은 저는 관심을 아예 두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저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깔끔하게 접근하지 말자. 아니 그거 한번 그 날아갈 때 그걸로 제대로 올라탔던 분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절하고 갔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그 뒤늦게 그거 해가지고 진짜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더 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소위 저희가 말하기로 바닥에서 올라갈 때까지 다 먹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중간에 다 팔죠. 내리신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결국
위에 사신 분들이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거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번 주 또 CPI 발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CPI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 예. 갖는 이제 화두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거는 또 금리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뭐 대략 시장 추정되는 게 뭐 한 6.7, 6점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 밑으로 사실 나와주면 더 땡큐인 것 같고 네. 그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알겠습니다. 추세만 좀 확인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이 가운데 나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일단 이번 주 미국에서는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35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호가와 좀 다릅니다.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네요. 2,348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이네요. 699포인트. 양시장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도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쉬어가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띕니다.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선 회복이 된 상황인데 오늘은 또 1% 하락. 1% 가까운 하락이 이어지고 있네요. 6만 100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포드사가 SK온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게 되고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인지 주가 또 오늘 2% 강세 보여줍니다. 뭐 어제 실적 발표까지 있었죠. 47만 4,500원. SK하이닉스가 0.7% 떨어집니다. 8만 5,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81만 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이고요. LG화학이 1.9%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3만 6,000원, 63만 7,000원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삼성 SDI도 0.8% 상승 중입니다. 60만 5,000원. 현대차 0.6% 떨어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어제 좀 많이 올라줬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 일부 물량들 나오면서 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네이버가 2% 약세 19만 1,500원이고요. 카카오도 0.8% 떨어집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롬 2차 전지 셀 소재 호가와 비슷하게 흐름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2% 올라갑니다. 98,700원. LNF는 굉장히 좋네요. 탄력적으로 상승 보여줍니다. 3.3% 상승으로 188만 8,100원이고요. 셀트리 헬스케어는 1% 떨어집니다. HLB도 0.7% 하락 중이고요. 카카오게임즈 1.6% 약세로 4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흐름 좋습니다. 1.4% 상승 11만 2,200원. 펄어비스, 셀트리온제약 좀 쉬어가고요. 리노고, 스튜디오드래곤도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건설주 흐름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GS건설이 1.3% 상승 중이고 DL도 0.6% 올라가고요. 현대건설도 1.6%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 38,300원, 대우건설, 사무개발, 남광토건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를 보여주면서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화장품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한국콜마가 지금 2.3% 상승 보여줍니다. 43,400원. 이미 어제장에서도 4% 강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같은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OEM 업체들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사주입니다. 외국인이 7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95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16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지금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화학, 그리고 운수 장비, 유통 섹터에서 고루고루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상황,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 보여줍니다. 25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65억 원, 기관은 7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4원 50전 하락한 1,23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긴축 완화를 기대하는 걸까요? 외환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네. 예, 일단 뭐 달러는 네. 글로벌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찍고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와중에 서울에서 우리 달러 환율이 더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엔원 환율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970원이었는데 100엔당 이게 뭐 930원대까지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예, 이래저래 얼추 그거 하네요. 이래서 아쉬운 거예요. 어제 한 30포인트 오르고 오늘도 예. 한 30포인트, 어제 한 40포인트 오르고 오늘 예. 20포인트 올랐으면 장 깔끔하다 했는데 어제 너무 좀 밟았어. 그죠? 어제 페달 좀 밟았나요? 네, 어제 예. 좀 페달 좀 밟았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의식하고 계시는 스케줄이지만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예, 않을까 또 힌트를 기대를 얻을 수 하는 것 있을 것 같고. 같아요. 그리고 최근 증시 랠리에 대해서 연준이 과연 뭐 오케이 사인을 내는지 아니면은 좀 또 불편해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연준요. 예. 원래 그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그래도 시장에 중요한 변수니까 맞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체크는 하면서 예. 크게 맞서지는 말되 너무 믿지도 말아야 되는 참 애매한 사람들이죠.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뭐 기사 한국판 골디락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고 예. 음,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뭐 사실 왔으면 하는데요. 예. 왔으면 하는 왔으면 하는 바람. 네, 올까 싶습니다. 사실 예. 지금으로서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뭐 이벤트라든지 변수들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더 짚고 나가야 될 게 좀 예. 많을 것 같고 결국 이거는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튼 뭐 시간은 사실 뭐 투자자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작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작년에는 뭔가 시장에 좀 추정했던 거 계속 그거 이상으로 뭔가 계속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뭐 시장에서 대략 뭐 5%대 뭐 초반에서 중반까지 뭐 많게는 6%대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일단은 대체적으로 지금 5%대 뭐 초중반이 가장 추정치로 잡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잡히니까 일단은 그 범주 내에서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작년에 사실은 기준점 잡았더니 예측이 좀 달라지고 기준점이 또 바뀌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뭐 금리 때문에 사실 증시가 예측이 너무 안 됐었고요.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되는 범주 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수가 뭐 그리 중요해 하시는데 또 이렇게 보면 지수라는 게 또 묘합니다. 딱 지금 우리 코스피는 2,350포인트 네. 애초에 좀 짚어졌던 예. 보였던 그 레벨이고 코스닥은 700. 요걸 두고 지금 이거 올라서도 될까 말까를 지금 오늘 이제 가늠하고 있는 여기서 좀 공방이 있는 이어지네요. 그런 예. 상황인데 이 2,350 넘어서 2,400 트라이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재문 대표님 네. 그러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예. 종목들이 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주 잠정 실적 나온 이후에 네. 주가가 좀 올라와주면서 이제 6만 원대를 또 회복해줬고 여기서만 좀 안 빠져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사실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지난 그 11월 뭐 중반 또 늦게는 뭐 12월부터 해서 쭉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돼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사실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그래도 힘을 내주면은 지수가 버티는 또는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 뭐 좋아요. 오늘 같은 예. 경우에는 오늘 괜찮네요. 그래도 지수가 생각보다 좀 덜 빠진다고 느끼는 것들은 2차 전지 쪽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재밌는 게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투자가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네, LG 화학 이런 기업들이 오늘 3%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재단에서는 뭐 첨보라든지 LNF 네.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밸류체인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장비주들입니다. 장비주들이 보니까 SK 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고 LG 쪽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투자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SK 쪽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고 LG 쪽 투자했을 때 좀 수주를 많이 받는 기업들 주가가 오늘 좀 강한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PNT나 라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게 일단 또 2차 전지 장비주 내에서는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계속 뭐 시장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예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주 또 기업 탐방 하시잖아요. 네. 혹시 좀 이번에 좀 기업 탐방한 종목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방산 사업하고 우주 항공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부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5가지가 있는데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방산이랑 우주 항공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사업부별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성 탑재체와 본체 사업인데요. 여기는 X밴드 그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예전에는 사실은 외산 제품이 많았는데 국산화 시켰고요. 이게 전송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720mbps급까지 기술력은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성 같은 경우에 위에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 관측 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5시간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상공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한 20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찍어가지고 이 고용량의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예. 그때 보내주는 장치가 바로 이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 회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부각받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 연말쯤 발사될 줄 알았는데 약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마 발사가 될 것 같고 이때 동사 제품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상 지상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통신하고 그 쏘아올린 위성이랑 통신을 하고 있는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위성 통신 관련돼서 이 회사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군수가 아니고 민수 시장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해외에 있는 A사, B사, 이건 NDA 때문에 고객사를 밝힐 수 없지만 2개 회사하고 올해 계약 체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위상 지성국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전자 부품 사업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동사가 한 3가지 정도의 제품을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혼선 방지기, 인터컴 이런 제품들을 국산화를 시켰고 네. 인터컴 같은 경우에는 그 헬기, 상륙 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최근에 보니까 카이 쪽으로 28억 정도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올해 시작인 것 같고 이게 아마도 올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회사가 무인기 같은 거도 지금 만드는데 무인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무인기 안에 들어가는 IMC라고 하는 통합 임무 컴퓨터를 역시나 만든다라고 하는데 올해 역시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지금 항공전자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연간 실적 보실 때 대략 매출은 580억, 영업이익은 520억 정도, 5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밸류에이션으로는 이 회사는 좀 비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없는데 이 회사가 수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함께 실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종목을 들어가 보니까 예. 이게 2021년 3월 상장이다 보니까 채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아직 뭐 이 종목에 익숙치 않으신 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한데 2021년 12월 달에는 6만 7천 원까지도 한번 후루룩 그러고 나서 원위치했는데 뭐가 있었나요 그때는?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증자 예, 이슈. 작년에도 사실 그랬지만 작년 네, 뭐 많게는 8배 이상 간 기업들도 있는데 예. 정확하게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제자리 왔고요. 네네.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이거 저는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하고 싶은 그립입니다. 그래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쁘네요. 근데 궁금한 게 또 대표님 탐방 직접 다녀오시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 본사도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예.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탐방 가시는 이렇게 우리 전문가분들, 애널분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정관에는 2차 전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로 한참 뭐 이슈가 되고 주가도 막 날아가고 해서 네. 한번 탐방을 갔는데 안 보여준대요. 아, 공장에 진짜 만들고 있나요? 네, 어느 네. 정도까지 뭐 그게
안 보여주는 데가 있고 한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술 유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아. 사실은 제가 어디에 소속이고 밝히고 가지만 예. 그 회사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아, 그럴 수 있네요. 제노코 예. 같은 경우에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공장 투어까지 시켜줬습니다. 예. 공장이 그래요? 대략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자신 있다는 얘기네. 네, 층층이 돌면서 진짜 그 수작업하는 곳들을 제가 돌아봤는데 그것까지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입니다. 그 IR 담당자분. 그래서 아하. 제가 볼 네. 때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노코 같은 기업 투자했을 때 그 전화 같은 거 이제 하시면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회사에 대해서 브리핑 같은 거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주주에게 잘해주는 기업들이 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방송 중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투자 판단에 있어서 최종 판단 또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 본인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종목 있잖아요. 오늘도 흐름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메디프론이 지금 20% 급등을 하고 있고 바이오 쪽이 또 다시 뭐 순환매 차원에서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런 종목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단기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예. 지금은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를 동안 너무 급등했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예. 실체가 있던 없던 간에 기대감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디프론 같은 기업들이 지금 한 50%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이슈가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슈를 쫓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 이정우 대표님 매력적이시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요. 판단이야 각자 우리가 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